네, 타세요 수익버스 한 주의 시작부터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도 기사님의 버스들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데 리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지난주에 탔던 산일전기 버스인데요. 빨간 버스인데도 빠르게 목표가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수입버스에서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상 이제 AI 거품론과 AI 회의론이 불거졌을 때는 오히려 AI 핵심 대장주들을 시장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6월 초에 좀 시장이 좀 큰 변동이 나와주다가 이제 월요일장 강력하게 양시장 이제 3% 내외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AI 회의론이 이제 불식되고 특히 젠상 CEO가 AI 거품론 관련해서 일축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AI 섹터가 특히 AI 칩 그리고 또 특히 변압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었고 특히 수입버스에서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일진전기 같은 기업도 제가 지난달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제 후속주 개념으로 이제 산일전기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특수 변압기의 수요는 올해 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사용 범위가 뭐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그리고 해양 플랜트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특수 변압기가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올해의 어떤 이제 역대급 매출 성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뭐 특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동, 유럽권에도 지금 이제 제품을 빠르게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의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도 고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ESS 관련된 시장 수주 호조에 있어서 또 신규 수주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전기,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대표적인 변압기 기업들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산일전기도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16만 7천 원 라인 때 말씀드렸는데요. 목표가 언저리까지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어서 2차 목표가 18만 3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를 14만 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잡아봤습니다. 18만 3천 원으로 상향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버스 타러 다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역시도 빨간 버스 노선으로 새로운 버스 타보면 될까요? 네, 웬만하면 네. 월요일 첫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첫 번째 버스 빨간 버스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역시도 빨간 버스 노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들 어디 들러볼까요? 그동안 이제 대기업 마을들을 돌아가면서 또 네. 이제 시가총액 또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재계서열 10위 안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탑 4 기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을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을을 지나서 뭐 LG 엔솔 마을도 있고요. 오늘 떠나볼 마을은 현대자동차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떠나볼 마을 현대차 마을입니다. 오늘 대기업 마을들이 거의 대부분 잘 가는데 그중에서 현대차 마을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현대차를 소개해드리기보다 현대차 안에서 핵심 계열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 계열사 내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좀 상승 흐름이 우상향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버스를 오늘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버스인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몇 번 버스 타러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000720 현대건설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는 현대건설이고요. 000720 버스입니다. 자, 우리 승객분들 과연 관심을 가져주실지 한번 볼게요. 빨간 버스라서 네. 좀 비어있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현대차 계열사로 제가 뭐 현대글로비스, 뭐 대표적으로 현대오토, 에버, 뭐 이런 사실상 이제 피지컬 AI 수혜 기업들을 연이어서 소개해드리다가 현대건설이라는 건설주를 좀 소개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종합 건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 움직임은 이 건설주로서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원전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확실한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전 또 팀 코리아에 포함돼서 지난번에 이제 UAE에 바라카 원전 2기를 시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뿐만 아니라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도맡아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원전 동맹과 마누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거품론이 좀 불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AI 인프라 투자,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실상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한 현대건설이라는 점에서 결국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결국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됐을 때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섹터가 아무래도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 태양광 섹터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팀 코리아 형식으로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국내 유일한 건설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루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본공사 착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의 어떤 이제 출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해상풍력 관련된 다양한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이번 달에 현대건설의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 기업으로서의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올해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원전 재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 전에 원전 착공 성과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대건설의 조만간에 빠른 시공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네, 건설의 원전까지 모멘텀이 가득가득한 현대건설 버스인데요. 그렇다면 전고점까지도 뚫어내는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현대건설 뭐 충분히 뭐 신고가 행진도 나올 수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어떤 움직임 자체가 이제 원전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매출 성장.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6,53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8천억 규모. 그래서 조기 달성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올해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2만 5,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7,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 타러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 최근에 요 조합으로 많이 끌고 오고 있는데 빨간 버스에서 파란 버스로 한번 환승해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노선은 파란 버스 노선입니다.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안 탔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빨간과 파란 버스가 사실 네. 균형 있게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균형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을들 들려볼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이제 소부장 마을도 굉장히 좀 핫해서 오늘 네. 핵심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그리고 소재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장비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떠나볼 마을은 장비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몇 번 버스 타러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반도체 장비 마을 버스 번호는요. 바로 079370 제우스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 제우스고요. 079370 버스입니다. 우리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지 파란 버스라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승객분들 네. 가득가득하네요. 이게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상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제 로봇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탈바꿈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서 최근에 2차 전지도 반도체 소부장도 결국 로봇 기업들이 결국 피지컬 AI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우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HBM의 이제 HBM4 관련 SK 하이닉스의 HBM4 관련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올해 HBM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부각될 수가 있고 특히 제우스의 로봇 기업으로서의 어떤 탈바꿈과 올해의 로봇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우스도 우리가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통합 세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특히 세정 장비와 열 처리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 그리고 공정 장비와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부터 주력으로는 반도체 장비가 가장 핵심이고요.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핵심 공정으로 꼽히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공정에서 사용되는 세정 장비를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 제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비반도체 부분에서는 산업용 로봇 브랜드 제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에서 최근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본의 산업용 로봇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서 액추에이터 모듈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모터를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제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액추에이터를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관절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 그리고 AMR 관련된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제로의 어떤 경쟁력은 가벼운 무게로 낮은 전기 사용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협동 로봇 대비해서 굉장히 경량화된 로봇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우스 같은 경우는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HBM4 경쟁에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배제가 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간의 어떤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HBM 투자 확대에 따른 AVP 첨단 패키징 세정 장비 납품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로봇 기업으로서의 확실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버스로 제우스를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타볼 버스 제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의 제우스 여전히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의 한번 재평가를 받으면서 큰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우스의 어떤 로봇 성장과 그리고 세정 장비의 어떤 출하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의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먼저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5,8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우스 지금 구간에서 편안하게 들어가 보자라고 말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 우리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하면서 참고하면 되는데요.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방법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내내 사실상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으로 시장의 일시적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AI 회의론이 불거질 때마다 오히려 AI 핵심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변압기 기업들을 필두로 한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로봇 기업들도 일제히 좀 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 핵심 전략과 그리고 핵심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더더욱 중요해진 전략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 기사님과 함께하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